100억 재산가 할머니의 복수 상속은 어디로 할까? 100억 재산을 모은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30년 장인 정신으로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 단 6개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가족과 사업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경고합니다. 이 영상은 절대 끝까지 보지 마세요. 특히 가족과 함께 사업하시는 분, 직원을 믿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배신당하지 않는 법, 30년 쌓은 것을 지키는 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누르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화가 한복판에 낡은 간판 하나가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매 설렁탕. 김순자 할머니 올해 75. 그녀의 손은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면 육수솥을 저었습니다. 뼈를 고르고 불을 조절하고 온도를 체크하는 그 손은 이제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지만 그 손이 만들어낸 설렁탕 한 그릇은 기적이었습니다. 1995년 김 할머니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남긴 빚 5천만 원을 떠안고 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됐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렁탕은 속일 수 없어. 뼈가 말해 주거든.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정성껏 끓였는지. 김 할머니는 다른 집들이 6시간 끓일 때 18시간을 끓였습니다. 다른 집들이 사골 5kg로 육수를 낼 때 그녀는 10kg를 썼습니다. 손해였죠.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그리고 정말로 통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 유명 맛집 블로거가 할매 설렁탕을 소개했습니다. 내 인생 설렁탕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다음 날부터 가게 앞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안주하는 대신 그녀는 또 다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깍두기였습니다. 설렁탕집에서 깍두기가 맛없으면 그건 반쪽짜리야. 그녀는 5년 동안 깍두기를 연구했습니다. 무의 종류, 소금의 농도, 발효 온도, 젓갈의 비율. 수백 번의 실패 끝에 그녀는 완벽한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아삭하면서도 부드럽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설렁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깍두기. 2015년 할매 설렁탕은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의 빅구르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70세의 김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편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부터 할매 설렁탕은 단순한 동네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고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500만 원을 넘어섰고 건물주였던 김 할머니는 주변 부동산까지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에겐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50, 둘째 아들 민호 47, 막내딸 민지 44.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야 명예퇴직을 했고 민호는 작은 사업을 하다 실패한 후 할머니 가게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민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사위 재호와 함께 살고 있었죠. 2024년 초 김 할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힘들어서 가게를 너희들한테 물려주려고 해. 그 순간 세 자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본 건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100억이 넘는 재산, 하루 500만 원의 매출, 그리고 30년간 쌓아온 명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가게에서 5년째 일하고 있던 여직원 박미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박미연은 홀서빙을 담당하며 주방 일도 거들었습니다. 영리하고 부지런했던 그녀는 김할머니의 신뢰를 얻었고 주방 깊숙한 곳까지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친딸처럼 챙겨주던 미연.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할머니가 육수에 넣는 재료의 비율을 깍두기, 양념의 배합을, 불 조절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장인 정신의 결실이 무르익었을 때 욕망도 함께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김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무릎 관절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고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완전히 맡겨야겠구나. 그렇게 김할머니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가게는 세 자녀가 돌아가며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박미연은 여전히 성실하게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니, 지키는 척했습니다. 5년. 박미연은 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원래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했던 경력자였습니다. 히트 메뉴를 분석하고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일. 그녀는 할매 설렁탕에서 일하며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게의 성공 공식은 간단해. 레시피와 할머니의 스토리. 레시피는 내가 다 알아냈어. 이제 스토리만 만들면 돼. 박미연은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도 이제 제 가게를 차려보려고요. 김할머니는 병실에서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앞길을 응원한다. 우리 미연이가 성공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2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제 가게의 등장. 할머니, 큰일 났어요. 둘째 민호가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미연이가 우리 가게 바로 앞 50m 거리에 똑같은 가게를 차렸어요. 뭐라고? 김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게 이름 할매설렁탕 역삼본점. 간판 디자인 할매설렁탕과 90% 유사. 메뉴판 똑같은 구성과 가격. 저희가 원조 할매설렁탕입니다. 30년 전통의 진짜 맛. 박미연은 가게 앞에서 당당하게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설렁탕 맛이 할매 설렁탕과 거의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손님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할매 설렁탕 맞아요? 아니, 저기도 할매 설렁탕인데? 어느 게 진짜야? 박미연은 교묘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역삼본점이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마치 원래 가게가 지점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SNS 마케팅에도 능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모든 플랫폼에서 할매 설렁탕 역삼본점을 홍보했습니다. 예쁘게 찍은 음식 사진, 젊고 세련된 인테리어, 친절한 서비스. 반면 진짜 할매 설렁탕은 여전히 낡은 간판과 오래된 인테리어, 그리고 김할머니 없이 돌아가는 어색한 서비스. 한 달 후 할매 설렁탕의 매출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기가 더 깨끗하고 친절하던데? 맛도 비슷한데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잖아. 어차피 둘 다 할매 설렁탕이라며? 민호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상호권 침해로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들었습니다. 게다가 박미연은 교묘하게 역삼본점이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이참에 가게 정리하고 다른 사업하는 게 어때? 요식업은 이제 한계야. 둘째 민호 형은 그동안 가게 일 하나도 안 도와놨으면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30년 키운 건데. 막내딸 민지 오빠들 싸우지 마. 엄마 병원에 계신다고. 하지만 민지의 남편 재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억. 그걸 3명이서 나눈다면 한 명당 30억이 넘는데. 재호는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아직 단역 배우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죠. 그에게 30억은 인생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박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할매 설렁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할매 설렁탕의 약점은 가족 경영. 저들은 곧 내부에서 무너질 거야. 그리고 그녀는 가장 쉬운 표적을 찾았습니다. 바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 큰아들 민수는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이 있었고 사위 재호는 늘 돈이 궁했습니다. 박미연은 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마치 친구처럼.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30년 장인 정신으로 쌓아 올린 재구. 그 성벽에 가장 먼저 금이 간 곳은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부 가족이었습니다. 민수 씨 사실 제가 연락드린 건 제안이 하나 있어서예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박미연은 커피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가게가 잘 되고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할매 설렁탕 건물이 너무 좋은 위치더라고요.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기는 우리 엄마 가게인데.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에요. 그 건물 저한테 파세요. 시세보다 10%더 드릴게요. 얼마인데요? 200억. 시세가 180억인 거 알고 계시죠?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억. 3형제가 나누면 한 명당 70억에 가까운 돈. 그는 지금 주식 빚으로 5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절대 안 팔 거예요. 박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민수 씨가 설득하시면 되죠. 어차피 할머니는 이제 은퇴하실 거잖아요. 가게는 적자 나고 있고 저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민수 씨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가라앉는 배에서 언제까지 버티실 건가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0억. 아니 자기 모 70억. 그는 명예퇴직 후 주식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렸다가 5억의 빚을 졌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대학생 아들은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난 살아야 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할매 설렁탕 건물 매물을 은밀히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김할머니 몰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조만간 제 앞으로 넘어올 겁니다. 미리 알아보시는 분들께 우선권을 드리려고요. 하지만 이 사실은 곧 동생 민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형,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민호가 민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몰래 가게를 판다고요? 제정신이에요?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현실을 봐. 가게 매출 반 토막 났어. 박미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고.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이참에 정리하는 게 맞아. 정리? 엄마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건데. 그래, 그 30년 덕분에 우리가 20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엄마한테도 좋은 거야. 편히 쉬실 수 있고. 형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민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넌 빚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민수를 손에 넣은 박미연은 이제 두 번째 타깃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위 재호. 재호는 40대 중반의 단역 배우였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드라마에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수입은 불안정했고 아내 민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재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작하고 주연을 맡는 독립영화. 하지만 제작비 3억이 문제였습니다. 박미연은 그의 SNS를 팔로우하며 접근했습니다. 재호 씨 저번 드라마에서 연기 진짜 좋았어요. 팬이에요. 재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팬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아, 저 할매 설렁탕에서 일했던 박미연이에요. 재호 씨 장인 어른 가게요. 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박미연은 교묘하게 재호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재호 씨, 제가 요즘 투자 하나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투자요? 네, 프랜차이즈 사업이요.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3억 투자하면 1년에 1억씩 배당 받으실 수 있어요. 재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억이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박미연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할매 설렁탕 깍두기 레시피.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재호씨 장모님께서 30년 연구하신 그 레시피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3억 드릴게요. 현금으로. 재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3억. 그 돈이면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품. 그는 평생 그걸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모님의. 재호 씨 어차피 레시피는 나중에 가족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득 보는 거죠. 게다가 할매 설렁탕은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그 레시피 가지고 있어봤자. 재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아내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 깍두기 레시피 혹시 너 알아? 민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깍두기 담그려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엄마가 그거 엄청 비밀로 하시잖아. 나도 몰라. 근데 왜 갑자기? 재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지만 그날 이후 재호는 장모 김할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님 장 봐올까요? 어머님 주방 청소 제가. 김할머니는 사위의 갑작스러운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재호가 철이 들었네. 하지만 재호의 눈은 주방 깊숙한 곳 할머니만 아는 비밀 공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배신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민호는 세 남매 중 가장 가게에 헌신적이었습니다. 형은 대기업에서 일했고 동생은 결혼해서 나갔지만 민호는 사업 실패 후 어머니 가게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형은 성공했고 동생은 예쁘게 결혼했는데 나는 뭐지? 엄마 가게나 돌보는 백수? 특히 박미연의 가게가 생긴 후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민호는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가게 망해. 그는 어떻게든 손님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식자재 업체 영업사원이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힘드시죠? 저희가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호주산 냉동 소고기인데요. 품질이 진짜 좋아요. 한우랑 구별 못할 정도예요. 가격은 절반이고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국내산만 써요. 알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원가 절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손님들도 못 느껴요. 제가 장담합니다.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줄어드는 잔고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 형의 냉소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번 샘플만 보내주세요. 샘플로 받은 고기는 정말 품질이 좋았습니다. 육질도 괜찮고 냄새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하루만 수입고기를 섞어서 손님들에게 내보냈습니다. 단 한 명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민호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만든 육수 비법이 진짜 핵심이야. 고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민호는 조금씩 수입고기의 비율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엔 10%, 그 다음엔 30%, 결국엔 50%까지. 원가는 크게 줄었습니다. 한 달에 1천만 원 가까이 절감되었습니다. 민호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가게를 살리고 있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박미연은 민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면 원가 절감을 시도할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고기를 바꾸는 것.
그녀는 일부러 그 식자재 업체 영업사원에게 민호를 소개해줬습니다. 물론 민호는 몰랐습니다. 민호 씨가 요즘 고민이 많던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박미연은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실수하기를,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를. 2개월 후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위생과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할매 설렁탕이 수입산 고기를 한우라고 속이고 팔고 있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제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거래처 정보, 납품 날짜, 심지어 냉동고 위치까지. 구청은 즉시 기습 단속에 나섰습니다. 위생과입니다. 검사하겠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냉동고에 수입고기를 숨기려 했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냉동고 열어보세요. 아, 그건. 냉동고 안에는 호주산 소고기가 가득했습니다. 라벨에는 명확히 오스트레일리언 비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뉴판에는 한우 설렁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산을 사용하셨네요. 아니, 이건 직원들 식사용이고. 그럼 주방에 있는 고기들 전부 검사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주방에서 사용 중이던 고기의 50%가 수입산이었고 민호는 이를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및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입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조치하겠습니다.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할매 설렁탕에게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구청에서 온 문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이런 짓을? 엄마 미안해요. 나는 가게를 살리려고.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신뢰를 내가 단 몇 달 만에 무너뜨렸어. 김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단 한 번도 고기를 속인 적 없어. 그게 우리 가게의 자존심이었는데. 엄마, 나가. 당장 나가. 민호는 어머니의 차갑게 변한 눈빛을 보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연의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할매 설렁탕 수입고기 쓴대요. 역시 역삼 본점이 진짜네. 원조는 저쪽이 아니었나 봐. 박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SNS에는 이미 할매 설렁탕의 수입고기 스캔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유포했는지는 몰라도 효과는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 달성. 이제 신뢰도 무너졌고. 그날 밤 세 남매는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내가 뭘 했어? 이 가게 정리하자고 했잖아. 이제 됐어? 형사고발까지 당했는데. 둘째 민호, 형은 가만히 있어. 형이 뭘 도와줬다고. 막내딸 민지, 오빠들 제발. 지금 싸울 때가 아니잖아. 김 할머니는 말없이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가게를 키우며 꿈꿨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만 가봐. 엄마, 가봐.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세 자녀가 나간 후 김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업정지 3개월. 그 시간 동안 박미연의 가게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할매 설렁탕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영업정지로 가게 문을 닫은 후 김할머니는 심적으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사위 재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병원에서 간병할게요. 재호야, 고맙구나. 재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해다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발 마사지까지 해줬습니다. 김할머니는 사위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하지만 재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깍두기 레시피. 3억.
영화 제작. 재호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어머님의 깍두기는 정말 예술이에요. 어떻게 그런 맛을 내시는지. 30년 연구한 거야. 쉽지 않았지. 30년이요? 대단하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김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비결은 정성이지. 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호는 녹음기를 몰래 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핵심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료의 비율, 발효 시간, 온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더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해. 그 무렵 박미연이 재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호 씨 결정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 프랜차이즈가 곧 시작되는데 깍두기 레시피 없이는 완성이 안 돼요. 조금만 더 시간을. 한 달. 한 달 안에 못 가져오시면 제안은 취소해요. 전화를 끊은 재호는 초조해졌습니다. 한 달. 3억을 위해서는 한 달 안에 레시피를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박미연이 더 치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재호 씨 혹시 제 카페로 오실 수 있어요? 의논할 게 있어서. 박미연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카페에서 재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유난히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재호 씨 여기 앉으세요. 두 사람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랜차이즈 계획, 투자 수익, 그리고 재호의 영화 제작 계획. 재호 씨는 정말 열정이 있으시네요. 40대 중반인데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게 꿈이죠. 박미연은 재호의 손을 슬쩍 만졌습니다. 저도 재호 씨 같은 분 좋아해요. 열정적이고 매력적이고.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연은 아름다웠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 씨, 재호 씨 우리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깍두기 레시피를 얻지 못했고 박미연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날 밤 재호는 박미연의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재호 씨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 마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절대 안 알려주시는데. 박미연은 재호를 껴안았습니다. 재호 씨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가져와 주세요. 그럼 우리 함께 성공할 수 있어요. 재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 민지, 장모 할머니, 그리고 눈앞에 박미연. 그날 밤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재호는 결심했습니다. 김할머니 집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할머니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했습니다. 재호는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에게서 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생일이 비밀번호래. 그날 밤 김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재호는 할머니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박미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재호 씨 우리 함께 성공해요. 그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함께 두툼한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할매 설렁탕 레시피 노트. 재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의 연구가 담긴 김할머니의 모든 것이 담긴 노트. 그는 노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재호가 노트를 박미연에게 건네려는 순간 박미연이 말했습니다. 참 재호 씨, 우리 어젯밤 CCTV에 다 찍혔더라고요. 네? 제 오피스텔 복도 CCTV요. 재호 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것도 다 찍혔어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약 이게 재호 씨 부인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모님한테 가면? 그리고 이거. 박미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재호가 금고를 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재호 씨가 장모님 금고를 털고 있네요. 이거 절도죄 아닌가요? 미연 씨. 당신이. 저는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재호 씨. 감정으로 일하지 않아요. 재호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박미연의 계획에 노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3억은요? 3억? 아, 그건 제안이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재호 씨가 저한테 약점이 너무 많아서. EX. 조용히 하세요. 소문 안 나게 하고 싶으시죠? 그럼 간단해요. 이 노트 주시고 앞으로 제가 필요할 때 정보 좀 주세요. 그럼 CCTV 영상이랑 사진은 제가 잘 보관할게요. 재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3억을 받기는커녕 평생 박미연의 꼭두각시가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김할머니는 퇴원 후 집에 돌아와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레시피 노트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머니는 즉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금고 비밀번호 누구한테 말한 적 있니?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재호한테는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의 결실이 마지막 자존심이 사위의 손에 의해 사라진 것입니다. 30년 장인 정신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남편 재호를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거 맞죠? 대답해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어머니 인생이 담긴 노트를 훔쳐가고 미안하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재호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박미영과의 만남, 3억 제안, 그리고 불륜 협박까지.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바람까지 폈다고? 미안해. 나는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나가요. 당장 나가요. 그날 밤 세 남매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자신이 박미연에게 건물 매도를 논의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둘째 민호는 수입고기 사건의 전말을 다시 설명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막내 민지는 남편의 배신과 절도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세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 모두 나를 배신했구나. 엄마. 민수는 돈을 위해, 민호는 자존심을 위해, 재호는 욕심을 위해. 모두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어. 엄마 아니에요. 우리는. 됐어. 이제 알았어. 내가 착각했던 거야. 김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 가게를 키운 것도 재산을 모은 것도 모두 너희를 위해서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가게를 생각하지 않았어. 나를 생각하지 않았어. 오직 돈만 생각했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레시피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미연아. 박미연은 태연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노트 돌려드리러 왔어요. 뭐? 네. 저도 양심이 있어서요. 이건 할머니 거잖아요. 김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연은 노트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노트에 있는 레시피 저한테 파세요. 10억 드릴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억이면 할머니 편히 사실 수 있잖아요. 가게도 영업정지 당했고 가족들도 이 모양인데.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3남매가 나누면 70억씩인데. 김할머니는 조용히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뭐라는 거니? 엄마, 현실을 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가게 명성도 떨어졌고 영업정지도 당했고. 이제 팔고 정리하는 게 맞아요. 김할머니는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박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아,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네?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내 가게를 무너뜨리고 내 가족을 갈라놓고 결국 모든 걸 차지하려고. 박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비즈니스 하셨잖아요. 이게 비즈니스예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10억? 그럼 건물하고 합쳐서. 형. 민호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건물 200억, 레시피 10억이면 210억이잖아. 그래. 비즈니스.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노트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 노트에 내 30년이 담겨 있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이 부르트도록 물을 썰고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레시피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겪은 실패들, 배운 교훈들, 쌓아온 철학이야. 김 할머니는 노트를 박미연에게 던졌습니다. 가져가. 공짜로 줄게. 네?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세 자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10억이에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차분했습니다. 미연아, 그 노트 가져가서 내 사업 잘해봐. 프랜차이즈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할머니. 하지만 명심해. 그 노트 있다고 내가 진짜 할매 설렁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김 할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레시피는 여기 있어. 내 마음에. 30년 동안 손님들을 대하며 배운 정성, 가족을 생각하며 끓인 육수 한 그릇 한 그릇에 담은 진심. 그건 노트로 배울 수 없어. 박미연은 노트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가게 팔 거야. 건물도 팔고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엄마. 그리고 너희들 한 명도 한 푼도 안 줄 거야. 네? 내가 번 돈은 내가 쓸 거야.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거야. 세 자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너희는 이미 선택했어. 돈을 선택했고 나를 배신했어.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 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어. 2주 후 박미연은 레시피 노트를 바탕으로 깍두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재료, 모든 비율, 모든 과정이 노트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형편없었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그리고 텁텁했습니다. 발효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게 뭐야? 레시피대로 했는데. 박미연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노트에는 수치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했던 그것, 손맛, 타이밍을 느끼는 감각, 무의 상태를 보는 눈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젠장. 고객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깍두기 맛이 예전 같지 않은데요? 이거 레시피 바꾸셨어요? 박미연의 가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김 할머니는 할매 설렁탕 건물을 한 대기업에 220억에 매각했습니다. 박미연이 제시한 200억보다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세 자녀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김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받았어. 내가 30년 동안 너희를 키우고 교육하고 집 사주고 결혼 비용 대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 큰아들 민수는 결국 주식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민수는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둘째 민호는 수입고기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요식업계에서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치킨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매일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막내딸 민지는 재호와 이혼했습니다. 재호는 박미연의 협박 영상이 유출되면서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민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미연의 할매 설렁탕 역삼본점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깍두기 실패 이후 고객들은 점점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진짜 할매 설렁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는 역시 달랐구나. 박미연이 아무리 레시피를 따라 해도 할머니의 설렁탕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18시간 끓인 육수의 깊은 맛, 정성스럽게 손질한 고기의 부드러움, 그리고 30년 노하우로 맞춘 간. 그것은 단순히 레시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박미연은 프랜차이즈 계획도 접었고 투자받은 돈을 다 잃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일반 직장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제호에게서 훔친 레시피 노트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 종이에 적힌 글자뿐이었으니까요. 김 할머니는 220억의 재산으로 조용히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4시가 아닌 8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요가도 배웠습니다. 무릎 수술 후 재활도 할 겸 몸과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모나리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미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네. 이탈리아에서는 요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배우는 입장으로. 30년 동안 가르치기만 했던 그녀가 이제는 학생이 되어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온천에 몸을 담그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이제 자유로워. 여행 중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김할머니는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작은 빵집을 운영하다 은퇴한 부부였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했는데 자식들이 거절하더라고요. 자기들 인생을 살고 싶대요. 그래서 빵집 팔고 이렇게 여행 다니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두 노부부는 웃으며 와인을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작은 그림 교실을 운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수요일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서툰 붓질로 바다를 그리고 감귤 나무를 그립니다. 선생님, 이거 잘 그린 거예요? 잘 그렸어요. 마음을 담아서 그렸으니까요. 김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설렁탕을 끓이며 했던 말을 이제는 그림에 대입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지가 연락을 합니다. 다른 두 아들은 아직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잘했어, 민지야.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너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전화를 끊은 후 김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가끔 설렁탕 생각이 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그 시간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어. 그녀가 자식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빚의 고통을 통해 겸손을 배웠습니다. 민호는 실패를 통해 정직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민지는 이혼을 통해 독립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제는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김할머니가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주도의 작은 그림 교실. 김할머니는 캔버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설렁탕 한 그릇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국물, 부드럽게 익은 고기, 그리고 붉은 깍두기. 선생님, 그림 그리면서 우세요? 아니야. 웃는 거야. 김할머니는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 그녀는 설렁탕을 그리움으로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아래 그녀는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할매 설렁탕 30년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자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김할머니는 100억이 넘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가장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30년 쌓은 것도 단 하루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관계에서 신뢰를 저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교훈,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돈 앞에서 가족도 변합니다. 명확한 원칙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 레시피는 훔칠 수 있어도 마음은 훔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진짜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제 가능한 것입니까? 네 번째 교훈,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답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가두지만 놓아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김할머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입니다.